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19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약세장의 원인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의 영향이다, 중국의 영향이다, 뭐 또 다른 영향이 있다 말들이 많죠. 추측 가능한 원인이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키가이의 창업자는 비트코인의 약세가 플러스 토큰과 원코인의 덤핑 탓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전문자산 운용사 겸 투자펀드 이키가이 에셋 매니지먼트의 창업자 트래비스 칼링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몇 개월간 지속된 비트코인의 약세는 플러스 토큰과 원코인 등 암호화폐 스캠 프로젝트 측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덤핑의 영향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거시적 환경이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의 가격 지표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현상은 플러스 토큰 및 원코인 등 암호화폐 스캠 프로젝트 측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여 발생한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을 했네요. 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이 약세장의 원인이 플러스 토큰과 원코인의 덤핑 탓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플러스 토큰의 경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네, 플러스 토큰의 경우 매일 수익이 나오는 전자지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중국의 역대급 다단계 사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플러스 토큰은 삼성과 구글의 출신의 개발자들이 뭉쳐 만든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300만 명 이상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암호화폐 사기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네, 플러스 토큰을 창립한 멤버들 중 일부는 폰지 사기를 벌이다가 바투아누에서 체포가 되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비트커넥트 사기 사건을 뛰어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으로 불리우며 중국 최대의 다단계 사기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네, 그 규모가 무려 이제 3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비트코인이 덤핑이 일어났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원코인의 경우도 이제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인기를 끌었던 다단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데 2014년에서 16년까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44억 달러 하나로 5조 1295억 원의 투자금을 갈취했었습니다. 네,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돈을 이용해 수익을 제공한다는 피라미드형 폰지 사기 수법을 이용하면서 신규 회원가입에 따라 커미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확보해온 것이죠. 네, 하지만 2017년 핵심 인물인 루자 이그나토바는 이제 잠적을 했고 핵심 인물은 최대 9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네요. 네, 이러한 사기를 단죄하여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를 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약세장 속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전날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 비트코인의 메이저 거래소 거래량이 전날 대비 11.65% 상승했다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12일 19시 기준 비트코인의 글로벌 평균 시세는 7,163.37달러로 시가총액은 1,294억 1,87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2억 3,496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11.65%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은 66.66%를 기록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전날 대비 크게 상승했다는 내용이죠. 네, 거래량 상승 소식과 더불어 비트코인의 현재 보유 주소가 3천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현재 보유 주소는 3천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BTC 이상 주소가 50만 개라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주소 수가 사상 최대인 약 3천만 개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중 비트코인을 이제 1달러 이상 보유한 주소는 2천만 개이라고 하는데, 네, 블록체인 분석에 따르게 되면 합리적으로 투자된 주소수는 1000달러 이상으로 230만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이 중 비트코인이 1비트 이상 주소는 약 50만 개라고 하는데요. 네, 10만 달러 상당을 갖고 있는 주소수는 조금 더 작다고 하네요. 네, 상위 10개 주소는 전체 비트코인 자산의 5.67%이며 그들은 주로 거래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백만의 고객을 보유한 코인베이스만으로 개인의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위 1만 개의 주소는 전체 비트코인의 58%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네, 그것은 법정화폐보다 조금 더 분산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매우 집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 5년간 움직이지 않았던 비트코인의 100대 주소만 한 60만 BTC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현재 보유 주소가 이제 3천만 개 이상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날로 커지고 있다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소식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견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 양자 컴퓨터가 보급화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의 경우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의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빠른 속도로 인해서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와 반대로 양자 컴퓨터가 오히려 블록체인 산업을 진화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보고서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블록체인 산업을 진화시킨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디크립트는 영국 리서치 업체 테크네비오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양자 컴퓨터로 인한 위협 때문에 양자 기반 블록체인 솔루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 기술이 이제 퍼블릭키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을 막는 양자 기반 블록체인 솔루션들이 개발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네, 실제로 QAN 플랫폼, 아이오타, 탱글 체인 같은 프로젝트들이 양자 저항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미디어의 설명입니다. 네, 양자 컴퓨터가 오히려 블록체인 산업을 진화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양자 컴퓨터의 기술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네, 그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실현 가능한 기술이라면 긍정적인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SEC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ETF 승인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이 클레이튼 의장은 투자자 보호와 기술 혁신을 위해 신중하고 적극적인 규제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전반적인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 0.8% 하락하면서 850만원대,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0.87% 하락하면서 17만 2천원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제 0.69% 하락을 하면서 26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크게 다르지 않는 66.6%로 암호화폐의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EC 의장이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규제해 왔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EC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신중하고 적극적인 규제를 해왔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이 클레이튼은 블록체인에 대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신중하고 긍정적인 규제의 접근법을 취해왔다고 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이전에 언급했듯이 분산형 대장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자본 연성을 촉진하고 기관, 일반 투자자 모두에게 유망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낙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면서 기술 혁신과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신중하고 긍정적인 규제의 접근을 취해왔다고 믿고 있다. 네, SEC 내에서 설치된 핀테크 혁신 전략 허브는 다른 규제기관이나 기업가 등과의 대화 등을 포함하여 그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SEC 의장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현재 2020년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의 ETF 승인에 관한 기대감도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의 눈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도 아직 완벽하지 못한 시장이죠. 점점 더 성장하면서 건강해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내용도 그리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2에서 3년 안에 ETF의 승인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 미국에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뉴욕주가 암호화폐 신규 상장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뉴욕주가 암호화폐 신규 상장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죠. NYDFS는 암호화폐 사업 인허가 비트 라이선스 규정 내용을 대폭 변경할 예정입니다. 네, 변경에 관한 두 개의 제안을 사업자에게 제출을 했는데요. 내년 1월 27일까지 공개 의견 모집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규정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제 암호화폐 상장의 프로세스가 변경되어서 알트코인으로의 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NYDFS는 알트코인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설명하면서 이하가 그 두 개의 제안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 금융서비스국의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리플 XRP, 팍스, GUSD에 관해서는 각 라이선스 사업자가 사전에 NYDFS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장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도죠. 네, 지금까지 사업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형태로 NYDFS와 상위의 상계 종목을 상장시키고 있지만 라이선스 보유 사업자에게는 유연성을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제한이 채용되게 되면은 코인베이스가 이제 뉴욕주에도 제공하고 있는 XRP나 이더리움 클래식 등의 알트코인은 제미니 거래소 등의 라이선스 사업자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각 라이선스 사업자는 각 운영 모델 리스크에 따른 형태로 구체적인 종목의 상장, 네, 갑자기 알람을 울렸네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각 라이선스 사업자는 각 운영 모델 리스크에 따른 형태로 구체적인 종목의 성장 과정 정책을 제안한다. 정책이 NYDFS의 승인이 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자기 승인으로서의 DFS 사전 허가 없이 신규 상장을 시킬 수 있다. 자기 승인 제도인 거죠. 네, 현 시점에서 승인될 알트코인은 한정되어 있지만 두 번째 제안이 채용되면 사업자는 NYDFS에 의한 사전 인가 없이 사전 통지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종목을 상장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비트 라이선스는 이제 암호화폐 기업이 뉴욕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선스로 2015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최소 18개 기업, 이렇게 리플,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스퀘어, 비트플라이어 등 포함을 하고 있는데, 네, 두 가지 제한 모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많은 알트코인들의 이제 신규 상장시킴으로써 세계의 금융 중추인 뉴욕의 기관 투자가 그리고 대규모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유입되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욕주에서 암호화폐 신규 상장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의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이 NYDFS가 당국의 승인 없이도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토큰 리스트를 제시하는 것. 네, 두 번째는 이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기업이 NYDFS의 권고안에 따른 상장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것인데, 이제 두 번째의 경우 상장 정책이 통과된 이후 다른 암호화폐 상장 시 NYDFS의 사전 승인 없이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번 업데이트 내용이 기업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을지 이제 미지수인데,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식에 이어서 이제 중국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 중국이 디지털 화폐 산업을 가속화하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최근에 이제 디지털 위환화의 시범 사업을 하겠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이 위환화 시범 사업에 대해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 연구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소식통에 따르게 되면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은 내부 테스트에 가깝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 유력 미디어 21세기 경제 보도가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현 시점에서 디지털 위안화 DCEP 시범 사업 실시까지는 아직 멀었고 내부 테스트에 가깝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앞서 중국 복수 미디어는 선전 수저우에서 인민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DCEP를 우선적으로 유통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도를 한 바 있으고, 그리고 소식통은 선전 수저우에서 DCEP 테스트를 진행하는 건 맞다. 이 두 도시의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 지사가 소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은 내부 테스트에 가깝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정과 수저우에서 시범 테스트를 하는 이제 연구소가 지사가 있기 때문에 인데요. 네, 최근 중국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 미국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던 뉴욕주의 알트코인 상장 절차 간소화도 어느 정도 중국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과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인데요. 리플 XRP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386억 원 규모의 익명의 계좌로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과연 이 대규모 이체 소식이 리플 XRP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최근 리플사의 사업은 나날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XRP를 사용하는 ODR 플랫폼이 호주와 태국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리플 임원의 언급과 더불어서 SBI 확대 소식도, 그리고 인도 연방은행의 리플 솔루션 사용 발표 등 많은 소식들이 XRP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만들게 했지만 지금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데 현재는 꿈쩍도 않는 모습이죠. 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코인인 만큼 이제는 상승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리토속, 리앙호 이 말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리토속이라는 말이 다시는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플의 형제 코인이죠. 이제 스텔라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그리 썩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텔라가 20억 SLM 에어드랍을 취소했습니다. 네, 스텔라 개발재단은 결국 20억 SLM을 이제 에어드랍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키베이스와 스텔라 개발재단은 어제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가짜 계정에 무리들의 공격을 받은 후 20억 XLM 에어드랍 프로그램의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달은 우리의 마지막 에어드랍이 될 거다. 1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최종 1억 XLM을 모든 자격이 되는 멤버들에게 배포할 것이다. 네, 9월에 스텔라는 그 당시 1억 2천만 달러죠. 약 1425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현재까지 중 가장 큰 에어드랍을 공개했는데요. 네, 스텔라 개발재단은 메시지 및 파일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키베이스와 제휴하여서 20개월 동안 플랫폼에서 검증된 사용자에게 자금을 분배했습니다. 네, 인증된 각 사용자는 XLM에서 최대 500달러, 약 59만원 상당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스텔라는 주요 암호화폐 미디어마다 해당 프로모션에 대한 커버리지를 이제 제공받았고, 키베이스에서는 수만 건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해서 사용자 기반은 분기별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키베이스 측은 부정 가입한 계정의 확인 능력을 압도한 가짜 계정에 무리들이 몰려들어와 어쩔 수 없이 중단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록 그들은 이 캠페인이 대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이 취소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느낌을 남길 것입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재단은 프로모션 초기부터 이 에어드랍을 일찍 끝낼 권리를 갖는다고 말해왔는데, 최종 집계는 XLM을 이제 20억 달러의 제공이 아닌 총 3억 XLM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은행 SEBA가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9개국에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암호화폐 은행 SEBA가 새로 이 9개의 나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신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이고, 대상 국가에서는 계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SABA는 이제 스위스를 거점으로 해서 은행업, 증권업의 라이선스를 취득함으로써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교환 서비스의 가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원 서비스는 거래 및 유동성 관리 등을 포함하여 전문 투자자, 은행, 자산운용사, 블록체인 기업 등이 주요 고객이라고 합니다. 네, 은행업의 라이선스를 자체는 이제 2019년 8월에 취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저스틴 선이 이제 트론 기반 USDT 발행량이 9억 개를 돌파했다 전했습니다. 네, 앞서 11일 이제 저녁 테더사는 트론 네트워크에서 4천만 USDT를 추가 발행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안드레센 호로위츠는 무료 암호화폐 스타트업 스쿨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탈 안드레센 호로위츠가 내년 2월 무료 암호화폐 스타트업 스쿨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날 안드레센 호로위츠가 공개한 강사 목록에는 이제 댄 보네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과 교수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 등 업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앞서 안드레센 호로위츠 측은 암호화폐 스타트업 스쿨이 블록체인 중심 프로젝트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보다 많은 인재를 산업에 투입하기 위한 장려형 프로젝트로 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슬로우미스트는 블록체인.com 사용자 암호화폐 도난주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서비스 플랫폼 이제 블록체인.com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도난당할 수 있다고 블록체인 보안업체 슬로우미스트가 전했습니다. 네, 블록체인.com 가입 시 이메일 인증 등 본인 인증 없이도 암호화폐 입금, 현금화가 가능한데 해커들이 이를 이용해 피싱 공격 등을 할 시 암호화폐를 입금하는 과정에서 도난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슬로우미스트는 이와 관련한 이제 암호화폐 도난 사건 2건을 발견했고 관련 증거 수집을 마쳤다고 하네요. 네, 블록체인.com이 금가치 연동 토큰 DGLD를 상장했습니다. 뉴스와이어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 사이드체인의 금현물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자산 DGLD가 블록체인.com 거래소에 독점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DGLD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반 융자 플랫폼 글로벌캡 영국 소재 디지털 자산 전문 운용사 코인시어스 유럽 최대 암호화폐 원래 서비스 업체 블록체인 및 스위스 소재 금 투자 업체 MKS 등이 협력해 개발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네,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제조 업체인 비트메인이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업체 비트메인이 5나노미터 암호화폐 채굴 칩의 패키징 공정 완성된 반도체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공정을 테스트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해당 미디어는 비트메인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의 5나노미터 칩셋 공정을 의뢰한 바 있으며 내년 2분기에 5나노미터 채굴칩 탑재 채굴기를 출시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남아메리카 법정화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라타맥스를 출시했습니다. 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12일 남아메리카에서 이제 법정화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라타맥스를 출시했다 공지를 했습니다. 네, 해당 플랫폼은 바이낸스와 현지 디지털 자산 결제 네트워크이자 파트너사인 세틀 네트워크가 공동 개발했다고 하는데, 라타맥스를 통한 법정화폐 마켓은 이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서 우선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OKEX의 CEO는 내년 3월 포트폴리오 마진 거래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최고 경영자인 제이 하오가 AMA를 통해서 내년 3월 포트폴리오 마진 거래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마진 거래 출시 이후 OKEX의 암호화폐 선물 옵션 상품은 포트폴리오 마진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포트폴리오 마진 거래는 전략적 포트폴리오의 자금 운용률을 제고할 수 있고 이는 전문 투자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후오비가 이제 지캐시의 하드포크 작업 완료에 따라서 지캐시의 입출금 및 마진 거래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전날보다 3포인트 오른 23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됐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 네, 절대로 높은 수치가 아니지만 그래도 밑에서 상승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264.101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일까요? 네, 지금 달러로 계속 표시가 되고 있는데 0.22달러입니다. 이제 0.44% 하락을 한 걸 보니까 이제 아까보다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